예, 안녕하세요. 레가토 색소폰 홍상익입니다. 오늘도 한번 그 리드 동작,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실험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장비와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연주자든 물리학자든 완전히 사실로서 증명이 되고 발표가 된 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장비로 이거를 뭐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심은 가질 수 있지만 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그런 전문 서적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내시경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내용 그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동안에 제가 말이나 글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일단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그 리드가 팁에 닿을 수밖에 없고 또 팁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리드 혼자 진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스킥은 가능합니다. 스킥은 닿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소리가 난다라는 그 관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데 있어서 진동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자꾸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못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증거라고 내서 리드 팁에서 떼어놓고 불었을 때는 과연 그 소리가 뭔 소리였냐, 어떤 현상이었냐, 그리고 또 처음부터 리드가 들리는 것 자체가 베로노이포스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면서 그 전문서적에서 아주 미약하게 아주 그 리드 끝에 가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현상이 뭔지, 과연 이게 진짜로 리드를 들어올릴 힘이 없어서 리드가 진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압력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차근차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지금 제 넥에다가 레젤의 리드를 꼈어요. 이 레젤레가 사실 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리드 동작이 좀 명확하게 보여요. 지금 아마 화면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자세한 거는 제가 이 화면을 직접 가까이서 보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제 제 피스 내부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지금 요게 이제 자꾸 내시경 카메라가 조금 움직여 갖고 잡기가 힘든데 안으로 이제 가장 밀어 넣으면, 자,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오프닝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 세팅이 이제 팁에 닿게끔 정상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동작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처음에 제가 조금 카메라를 좀 뺄게요. 전체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실제로 처음에 이 리드가 이제 입술로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거를 뒤로 제껴진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현상은 없고요. 처음에 리드를 입술에 물면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좀 타이트하게 무는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일 거고, 이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게 무는 편인데 이 정도 살짝 이게 위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향된 상태에서 지금 그 리드 혼자 떤다라고 했던 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작은 소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리고 조금 움직이고, 큰 소리는 이만큼씩 움직여서 떨리고, 더 큰 소리는 끝까지 닿아서 이렇게 떨린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현상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살짝 먼저 불어볼 텐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입술로 먼저 살짝 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요 정도 살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이런 식으로 살짝 물리죠. 그 다음 동작이 리드가 이 팁 근처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리드 하단에서 작용하는, 입에서 나와서 밀어주는 압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불리지 않고 어느 정도 리드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마우스 잠깐 치워놓고요. 자, 이 정도로 거의 팁에 닿기 직전까지는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 이후에 아주 작은 소리가 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팁에 거의 닿기 직전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베르누이 효과가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팁에 닿으면서 일정 공간을 계속 진동을 하게 되죠. 항상 닿으면서 진동을. 그러면 음파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큰 소리, 작은 소리에 관계없이 이거는 닿는다라는 거는 이제 명백해진 사실이죠. 이제 눈으로도 보이는 거고, 뭐 근거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과연 이게 총 압력이 얼마를 작용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닿는 동작이 만약에 이 리드를 팁에서 떼어놨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이 리드를 정상 세팅에서 한 2mm 정도, 2mm 또는 뭐 한 2mm 정도 되겠네요. 1.5mm나 2mm 정도를 뒤로 후퇴를 시켜놨어요. 분명히 이 상태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소리를 낼 때 과연 리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리드를 조금 이제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프닝 공간이 커 보이는데 오프닝 피스는 그대로고 오프닝 공간이 커진 게 아니라 앞으로 밀렸기 때문에 조금 요 전까지 보였던 것보다는 오프닝 공간이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리드를 손으로 제가 움직이면 리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불면은 지금 리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일정 공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까 그 정상 세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방식이. 자, 이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약간 왜곡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세게 불면은 분명한 거는 양쪽 사이드는 열린 상태에서 가운데만 닿는다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디까지 닿느냐? 실제로 이 리드의 이 마우스피스에 이 배풀 부분에 닿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압력이 전달이 되기는 되는데, 관안으로 전달이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옆으로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이런 쪽으로 양쪽 사이드 쪽으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립스를 뜯어보면 예를 들면 요 가운데 부분만 이만큼이 닿고 요 정도만 안 닿기 때문에 요만큼 불량 소리가 난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현상이 그러면 과연 왜 이 가운데만 닿는다라는 거냐? 자, 손으로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요 자리를 손으로 누르면, 자,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리드를 떼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닿았을 때 여기까지 살짝 덜 닿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납니다. 왜? 이 정도는 이 내부 압력 전달을 하는데 충분한 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는 나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건 불량이란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더 많이 떼어놨을 때 과연 소리가 나겠느냐, 안 나는 정도로 한번 떼어놓고 그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거리를 띄워놨습니다. 거의 뭐 한 5mm 이상을 제가 5mm 정도 지금 그 팁에서 띄워놨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거는 왜 소리가 안 나느냐라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모순을 지적을 한 거죠. 이럴 때 몇몇 분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정도 떨어지면 베르누이 포스가 작동을 안 해서 얘가 움직일 수 없기, 혼자 떨지를 못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리드는 충분히 움직입니다. 그런 힘을 세게 주면 움직이지만 진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진동을 못하는지 그 부분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리드를 한 5mm 정도 지금 떼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안으로 이제 리드가 들어오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게 지금. 근데만 이제 오프닝 공간은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 리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걸 불었을 때 과연 리드가 들리지 않느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각도가 잘 안 맞네요. 지금 뭐 전체가 다 보이기 힘든데, 자, 요 정도 선에서는 해놓고 불어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거는 몇 미리를 띄었을 때, 아까 2mm 정도를 띄었을 때랑 거의 차이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리드가 움직이는 데는 힘이 부족해서 뭐 베로누이 포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밑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리드 팁 근처까지,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배플까지도 올라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상당히 힘이 들지만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왜 진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이유는 이 정도 압력이 새 나가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진동을 못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그게 베로누이 포스라면 그분들이 항상 주장한 게 베로누이 포스와 복원력이었어요, 리드에. 그러면 일단 올라갔다가 이 복원력 때문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못 떨어지잖아요. 지금 못 떨어지고 계속 밀어주는 압력 때문에 위에까지는 가 있는데 열어줄 힘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리드 복원력만 가지고는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음파가 작동을 하면서 들어간 음파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안에서 다시 한번 압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로누이 포스 자체가 여기서는 아예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어느 정도 팁까지 가서 닿을 수 있는 공간까지가 있어서 압력이 왔다 갔다 해줘야만 베로누이 포스가 작동을 하면서 열리는 건데, 지금 그분들 설명대로 지금 니도 혼자 떤다면 얘도 떨어야죠. 지금 전혀 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위로 밀려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이면 지금 거의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피스 벽에 다 있어요. 배플에 챔버 내부 벽에 다 있는데, 얘가 아까 2mm, 1.5mm 뗐을 때처럼 소리가 안 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양쪽 부분 리드 팁의 가운데만 다 있고 이렇게 열린 부분들이 이 실제 리드를 앞면에서 보면 굉장히 커요. 이 공간이 이쪽으로 다 압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 전달이 관으로 안 되면서 얘가 진동을 이렇게 못하는 거지, 얘를 못 들어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리드 피스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뭐 갖가지 논쟁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리드의 피스가 이제 리드가 피스에 닿느냐 안 닿느냐, 닿아야 되느냐 안 닿아야 되느냐는 피스의 리페이싱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리드의 마우스피스에 팁이 잘못 가공된 경우에도 저렇게 압력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뭐 본인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입에서 나온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아껴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고, 또는 리드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완전히 마금이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모르고 안 닿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리드가 뭐 다 쭈글쭈글했는데 그걸 쓰는 게 오히려 소리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가진 악기가 마크 6가 됐든 뭐 야마하 커스텀 모델이 됐든 아무리 좋은 악기를 써도 그 악기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마우스피스의 리페이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이런 거를 뭐 색소폰 강좌라든가 이런 뭐 유료 강좌를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오해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주법까지도 모두 지금 잘못된 설명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뭐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도 여러 가지 뭐 악기 관련돼서 실질적인 뭐 뒤에서도 보이지만 저희가 몰드 제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 기초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상식선에서는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히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악기 제작을 하느냐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주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헛되게 그동안 쓸데없는 논쟁을 본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또 이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가 또 어떤 이런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